79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. 종목은 LG이노텍이고 매수가가 32만 5천 원에 비중 20%. 언제쯤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? 너무 힘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LG이노텍이 오늘 종가가 28만 원입니다.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2만 원대라서 지금 좀 손실이 있으신 구간이고요. LG이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다 부진하게도 발표가 됐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봉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. 지난 12월 29일에 저점을 찍고 나서 그보다는 살짝 올라온 상황인데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, 전문가님?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? 네, 지금 뭐 앵커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네. 사실 LG이노텍의 이제 쌍둥이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삼성전기 네. 종목과 이제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한 1,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삼성전기, LG이노텍 두 종목을 비교를 했을 때 LG이노텍에 좀 우위를 많이 들었었던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전기의 주가가 확실히 더 좋았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컨센서스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,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이 우리가 연관돼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겹쳐지는 사업부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다만 이제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MLCC 사업부입니다. 그래서 MLCC 사업부만 딱 떼놓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LG이노텍이 좀 우위가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MLCC 가격이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삼성전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LG이노텍 주가보다도 더 좋았던 양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LG이노텍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 진단을 진행하실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자, 이 종목을 펀더멘탈 기반에서 종목을 분석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, 이슈와 재료를 통해서 이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실적, 이 지표 하나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오히려 차트, 이슈, 재료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분기별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이제 최근에 이제 펀더멘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도, 2021년도부터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21년도 이제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22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실적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죠. 그래서 성장성이 좀 더디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구간대에 있다. 저는 이렇게 좀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FC, BGA 기판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실적들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좀 있겠고 IT 수요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.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서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궤도를 달릴 수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은 기업이라 이렇게 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일단 차트를 한번 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 지금 사도 되나? 들고 가도 되나?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네. 정말 이제 생명선 이탈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기반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아까 앵커님 짚어주신 대로 12월 말에 이제 24만 9천 원 이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너무나 저평가된 PER, PBR 수치를 부여받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애플에 많이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애플에 대한 실적 그리고 판매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네. 아시겠지만 애플이 뭐 휴대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XR 기기 이런 쪽도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그러려면 삼성 걸 쓰지 않겠죠. 그죠? 당연히 최근에 가장 이제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LG이노텍의 수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발 XR 기기까지도 재료가 겸비가 되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은 밑바닥에서 실적, 그러니까 전체 100% 매출로 봤을 때 약 한 8%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장 부품 쪽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부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
좋은 주가 상황을 보일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매수가 32만 원에 이제 비중 뭐 한 20% 정도 이제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전 돌아올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종목은 아무리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들고 가시는 게 정답이에요. 그래서 실적 펀더멘탈 믿고서 그대로 좀 홀딩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한 36만 원까지 한번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네, 그런 전략 들어보니까 걱정이 좀 사라지실 것 같습니다. 실적과 주가 회복 가능성 높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.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36만 원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